살다 보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진 가족과의 관계부터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친구들까지 인생이라는 여정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관계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관계를 다 안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든 화해하려 노력하고 직장 동료와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참으며 일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며 체력도 정신적인 여유도 예전 같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야 비로소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그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편한 게 제일이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크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불편함을 준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는 더더욱 이런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행복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어떤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오늘 삶의 지혜 채널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 죽는 한이 있어도 멀리해야 하는 사람 3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의 삶에 큰 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은 실제 사연들을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각 사연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후반기는 더 이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안고 가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단순화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야 할 시기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이며 나머지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어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그 이유, 그리고 실제 사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늘 불평과 비난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불평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감염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며 우리의 선한 의도와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위로와 조언을 건네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계에서 얻는 것은 고갈된 감정과 피로감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마음의 평온입니다. 불평과 비난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둘을 서서히 침식할 뿐입니다. 실제 사연 김현숙 65세 님의 이야기. 김현숙 님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3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살아온 친구 박영자 씨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 의지했고 장복이나 동네 소풍 같은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 씨의 대화는 점점 무거운 불평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능력이 없어. 내가 고생 안 했으면 이 집안이 굴러가겠어? 현숙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잖아라며 남편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런 말은 남의 이야기야. 내 남편은 다정하고 돈도 잘 벌잖아. 나는 정말 왜 이런 팔자로 태어났는지 몰라. 이런 불평은 남편에서 자식들로 그리고 세상 모든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도 없네. 나도 참 서글퍼. 아, 정말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거야. 사람들도 다 이기적이고 다들 자기밖에 몰라. 현숙님은 친구로서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바빠서 그런 걸 거야.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없을 거야. 혹은 요즘 세상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하지만 영자 씨는 항상 똑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내 자식들은 잘 되잖아. 운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현숙님은 처음에는 영자 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그 불평의 밑바닥에는 외로움과 힘겨움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자 씨와의 대화는 현숙님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부정적인 태도는 현숙님의 기분까지 가라앉게 만들었고, 함께 보낸 시간이 지나갈수록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숙님은 이 문제를 심리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영자와 친구로 지낸 세월이 너무 길어서요. 그런데 요즘은 그 친구를 만나는 게 힘들게 느껴져요. 하지만 오랜 우정이니까 끝내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상담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심리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현숙님의 말씀을 듣자니 박영자님과의 관계는 지금 현숙님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랜 우정도 중요하지만 현숙님의 마음 건강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이 대화를 나눈 후 현숙님은 오랜 고민 끝에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영자 씨와의 연락 빈도를 서서히 줄였고 만남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동호회에 가입해 비슷한 연령대의 밝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작은 기쁨들을 누렸습니다. 영자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현숙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멀리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 평온한 마음이더라고요. 지금은 매일이 행복합니다. 내가 잘한 선택이었음을 이제는 확신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부정적인 태도와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침식한다면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 돈이나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하고 평온해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물질적인 이득이나 계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신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데 익숙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로를 더하며 심지어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될 위험도 큽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재정적으로 고정된 수입이 많아지는 만큼 경제적인 갈등은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노후의 안정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익만 따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와 존중 대신 의심과 상처를 남기며 건강한 노후를 방해합니다. 물질적 손해보다도 더 큰 피해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제 사연 박정호 70세 님의 이야기. 박정호 님은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 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호 님은 자신의 손으로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나 명예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정호님의 오랜 친구 최영식 씨가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영식 씨는 대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친구였기에 그의 방문이 반가웠습니다. 영식 씨는 한참 동안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정우님의 시골 생활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우야, 너랑은 오랜 친구라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사실 요즘 사업이 조금 힘들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당장 급한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야.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은 꼭 갚을게. 정호님은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영식 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었고 영식 씨는 곧 갚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님은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식 씨는 아직 상황이 안 돼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우님은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식 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전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정우님은 그제야 영식 씨의 행동이 단순히 사업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것이 습관처럼 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호의를 믿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되겠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돕기 싫은 거지 라는 영식 씨의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정호님은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오랜 우정을 저울질하며 망설이던 마음을 접고 영식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써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영식아, 오랜 세월 친구로 지낸 너를 믿고 도왔던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이제는 우리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라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편지를 전한 후 정우님은 큰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심적 갈등이 얼마나 자신을 지치게 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정우님은 영식 씨와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직접 재배한 채소를 요리해주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친구와 관계를 끊는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나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걸 다시금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마음의 온기와 신뢰로 이루어지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재정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과는 단호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당신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 존중과 인정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끊임없이 폄하하며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심리적 학대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인정받는 경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으로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의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연 이명자 68세님의 이야기. 이명자님은 60대 후반에 들어서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미술관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기가 마음을 치유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림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같은 관심사 덕에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진아 씨는 이명자님에게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명자님, 그림 배우러 오셨다니 멋지세요. 저도 그림 그리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안정됐거든요. 진아 씨는 그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른 회원들에게도 종종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명자님도 진아 씨를 믿고 의지하며 그림 실력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아 씨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명자님의 그림을 보고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어머, 이건 초등학생 그림 같아요. 명자님은 색감이 아직 초보 같으시네요. 이 부분은 너무 뻔해요. 요즘엔 이런 스타일 안 쓰죠.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 보세요. 처음에는 명자님도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진아 씨의 조언을 흡수하며 실력을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에 대한 악의가 아니라 단순한 조언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자 명자님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아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아리 모임에서 진아 씨는 명자님이 그린 그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자님,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발전하신 거예요. 물론 제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요. 열심히 하시면 나아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명자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즐기고 배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명자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동아리를 다녀야 할까?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스트레스가 되어버렸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진아 씨에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진아 씨,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아 씨의 말이 저에게는 조금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농담이라고 하셔도
저는 진심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그러나 진아 씨의 대답은 명자님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에이,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재미로 한 말이에요. 진아 씨의 가볍게 넘기는 태도에 명자님은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명자님은 문화센터에 다른 그림 동아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 간 동아리에서는 모든 회원들이 서로의 그림을 존중하고 조언을 할 때도 따뜻하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자님은 오랜만에 그림 그리는 기쁨을 되찾았고 이제는 매주 동아리에 가는 시간이 행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명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거나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결국 내게 해로울 뿐이에요. 이제는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게 제 삶의 목표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이고 무시하며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존중과 배려가 깃든 관계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나날을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소중히 여길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삶의 지혜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